설명이 많이 보셨죠? 소개하다 보면 끝납니다. 그래서 소개 간단히 하고요. 제 수업 듣는 아이들이 어떤 실적을 냈는지 선배들 얘기 좀 하고요. 그 다음에 고3 수업의 특징을 중점적으로 한 2가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학년 애기들, 어머님들도 계신다고 들었는데요. 2학년은 뭐 내년에 수능 볼 아이들이니까 고3 얘기 들어보시고요. 뒤에 잠깐 언급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개를 먼저 해야겠죠. 저는 10년째 자기소개를 하고 있는 영어 황승훈 선생입니다. 이투스에서 온라인 강의를 했고요. 지금 일산에 명인이 들어온 지가 10년 됐습니다. 그 백마에서 처음 오픈하고 지금 운전캠까지 해서 10년 동안 여기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일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쉬우실 겁니다. 현재 제 수업을 듣는 아이들이 보통 한 250명에서 한 300명 정도가 한 달에 이렇게 수강생이 있습니다. 고3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후곡과 백마 2군데에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2월 말 기준 딱 100명이 제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일산에서 가장 많은 수강생을 갖고 있는 뭐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는 뭐 1타 뭐 이런 비슷한 거를 하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선의의 경쟁을 하고 있는 소위 말하는 데스톤 강사, 온라인 강사가 한 서너 분이 계시죠. 훌륭하신 분들인데요. 스카이에도 분이 한 분 계시고 이투스의 후배들이 이름만 대면 다 아실 겁니다. 고3 어머님들은 이투스 무슨 강 이런 데서 수업하는 후배들이 한 2명 서로 다 아니까요. 대성마이맥 쌤이 한 분 계셨었는데 지금 모르겠고요. 메가 선생님이 이 명인에 있었는데 재작년인가 죽은 건 아니고요. 서울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어머님들이 선택할 수 있는 고3 전문 강사, 그러니까 동네 내신학원 말고요. 그 대성 강사 한 4-5명 중에 독보적으로 가장 많은 수강생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이유나 성질에 대해, 성격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죠. 이렇게 생긴 프린트에 제 이상한 사진이 있고요. 그 뒷페이지 한 페이지만 살짝 넘겨보시면 대학 진학 실적이라고 해서 아이들 명단이 있습니다. 이게 제일 궁금하시겠죠? 제가 100명 정도의 아이들의 수업을 하면 그 100명 중에 뭐 다 아실 테니까요. 그 3분의 2가, 그러니까 전체 300명 중에 230명이 운전고 아이들입니다. 운전고는 한 학년에 7-80명씩 있으니까요. 운전고 가셔서 이렇게 돌을 던지시면 대충 제 수업 듣는 아이 머리에 맞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중요한 건, 인원보다 더 중요한 건, 제 수업 듣는 아이들은 전부 다 상위권입니다. 100명 중에 평균 한 3분의 1, 30-40명이 매년 스카이를 갑니다. 영어로 보낸 건 아니고요. 그런 아이들이 제 영어를 듣는 거겠죠. 의치대, 서울대를 보통 2자릿수를 매년 보냅니다. 올해 따끈따끈한 올해 지금 아직 대학 입학하지 않은 아이들을 빨간색으로 표시해 봤습니다. 맨 위에 보이시죠? 서울대 의예과 안땡땡이란 친구인데요.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는 거 지금 여기 말고도 굉장히 많습니다. 연고대는 여기 이 교실을 한 서너 개를 채우고도 남을 겁니다. 그래서 솔직히 다 기억을 못 하고요. 서울대나 의치대 간 애들 중에 최근에 어머님들이 가장 관심 많으실 올해 작년에 간 애들을 주로 넣습니다. 여기서 빠진 아이들이 있습니다. 저도 자존심이 세서요. 제 수업을 들었는데 연락을 하지 않은 나쁜 아이들이나 그 다음에 수업을 들었는데 그냥 1년 한 2년 정도, 저는 이걸 서핑이라고 합니다. 저와 함께 인생을 함께하는 아이들 말고요. 돌아다니다가 학원을 6군데 다녔는데 그중에 나도 다녔어 이런 거 말고요. 그래서 지금 대신고에서 서울대 의대 간 아이가 있죠. 그 녀석은 겨우 1년 6개월밖에 안 들었기 때문에 뺐습니다. 그리고 약대를 간 아이도 있고 서울대 공대 간 아이들이 있는데요. 전부 다 수능 마지막까지 저 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빼버렸고요. 이 서울대 의대 간 아이는 3년 동안 제 수업을 들었습니다. 수능 전날까지 제가 초콜릿을 먹일 때까지 저와 함께 했던 아이고요. 내신은 겨우 1.0입니다. 그래서 2학년에 지금 운전고 어머님들은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워낙 유명한 아이라 3년 동안 저와 필복숙쌤이라는 그 팀 선생님과 함께 내신 1.0 그리고 수능은 당연히 만점이고요. 100점이고요. 그걸 만든 아이입니다. 그 밑에 아이들도 보시면 재밌는 거 알려드릴까요? 거기 보시면 성균관대 약대를 간 아이가 있는데요. 바로 요 맨 앞에 어머님 앉은 요 자리가 그 녀석 자리입니다. 그리고 중앙대 의대를 간 아이는 여기 6번째 줄에 애들은 꼭 같은 자리에 앉죠. 요 아이들이 전부 다 3년 동안 제가 내신도 케어하고 고3 올라오기 전에 1대1로 40분씩 컨설팅도 하고 그리고 고민했던, 그래서 조는 거 깨워가면서 3년 동안 같이 했던 아이들입니다. 제 목표는 하나입니다. 수강생을 많이 늘리는 거는 이미 목표를 달성했기 때문에 관심이 없고요. 일살에서 가장 많은 아이들을 대학에 보내고 어머님들 앞에서 잘난 척하는 거, 그게 제 유일한 삶의 낙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벌써 이거 얘기할 때 벌써 코를 벌렁거리면서 아주 흥분 상태죠. 저는 이 시간이 제일 행복합니다. 제가 서울대 또는 의대, 약대 이런 아이들을 이렇게 많이 보냈다는 게 저 스스로도 되게 보람이 된 일입니다. 자, 이 아이들이 제 수업을 들었다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내가 교실에서 뭘 하고 뭘 가르치고 어떻게 관리하고 설명이 필요할까 싶습니다. 어머님들은 정확하신 분들이죠. 아주 냉철하시고 전문가적 식견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수업을 들어서 도움이 된다면 들을 거고요. 아무리 전화를 해서 우쭈쭈 하더라도 별 도움이 안 된다고 느낀다면 그 학원에 보낼 2, 3학년 어머님들은 설마 없을 겁니다. 중학생도 아니고. 그래서 아마 이 정도면 성별이 충분하실 텐데요. 제가 조금 직관적으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제 수업을 안 듣는 아이들의 특징 2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듣는 아이 말고요. 안 듣는 아이들의 특징입니다. 또는 들어왔다가 뛰쳐나간 애들이 있습니다. 제일 많이 듣는 얘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들이 좀 고상하게 표현할 때 이렇게 말하죠. 수업이 나랑 맞지 않아. 되게 착한 아이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대부분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도 못 알아쳐먹겠어. 말 절라 빠르고 뭐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맨날 뭐 그죠? 그리고 막 이상하게 욕도 하고 막 얼굴이 이상하게 생기고 막 이러면서 엄청나게 아이가 막 비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양반 왜 그런다니 이러지 마시고요. 우리 아이가 못 따라가서 상처를 받았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제 수업을 못 듣는 아이들의 99%는 어려워서입니다. 이게 저는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제 교실에 있는 애들 3분의 1은 1등급입니다. 그 아이들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섹시한 문제를 풀기 위해 저를 찾아옵니다. 제 교실에 들어온 애들 중에 기출문제를 안 풀어본 애는 거의 없습니다. 어머니 한번 잘 생각해 보시죠. 고3이 되면 2학년 때 이미 모의고사나 기출문제는 어느 학원, 어느 동네 내신학원 다 풉니다. 고3이 들어와서 자 얘들아 이제부터 내가 작년 수능평가원 기출문제를 풀더니 잘 들어봐. 제 교실에 99명은 다 뛰쳐나갈 겁니다. 왜 그럴까요? 저거 아는데요. 만델라 얘기 3번이 답이고요. 뭐 다 합니다. 그거를 제가 떠들고 있으면 아이들은 뭐 할까요? 나 아는 거야. 이건 익숙한 거죠. 아는 게 아닙니다. 실제 수능 시험은 다 틀릴 겁니다. 그리고 실수라고 말하죠. 이게 악순환입니다. 저는 뭐 하냐면 대부분 다 제가 만든 문제로 수업을 진행합니다. 지금도 라페스타 앞에 조그만 연구실 하나 두고요. 눈 뜨고 있는 모든 시간을 교재를 만들거나 문제를 만드는 데 씁니다. 그 아이들은 선생님 어디 좋은 문제 없어요? 수능평가원과 똑같은 퀄리티? 그 문제를 풀러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본기가 너무너무 없는 아이들은 제 수업을 듣는 게 좀 불편할 겁니다. 그리고 제가 하지 않는 게 하나 있습니다. 어머님들이 쌍팔년도에 학교 다닐 때 했던 저희가 모두 했던 짓이죠. 뭘까요? 지금부터 떡을 썰 테니 먹을 갈아라. 주어, 동사, 목적보, 후치, 수식. 저 같으면 이런 수업하고 돈 못 받습니다. 감미로운 제 목소리를 들으면서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건 수업이 아니라 전문용어로 이거는 슈렉입니다. 이런 짓을 고3이 하면 대학은 갈 수 없습니다. 제 교실에 들어온 애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 선생님 수업 스타일이 달라요. 왜 선생님은 한 줄 한 줄 읽어주지를 않죠? 그거는 그냥 집에 가서 네가 엄마랑 읽으면 되지 않을까가 제 생각입니다. 그걸 들으려고 비싼 돈, 귀한 시간을 허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네가 답을 3번이라고 찍었는데 나는 답이 4번이다. 그렇다면 네가 왜 틀렸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게 제 수업의 유일한 목표입니다. 이걸 하지 않으면 수능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 수업에 들어온 아이들의 첫 번째는 저는 기본기가 부족해요. 저는 3, 4등급이 안 돼요. 그래서 선생님 교실은 대부분 1, 2등급이기 때문에 수업이 너무 어려워서 못 듣겠습니다. 한 번만 냉정하게 생각해 보시죠. 단어가 부족합니다. 단어를 다 외우고 돌아오겠답니다. 문법이 부족합니다. 문법을 어디 동네 내신학원에서 보충하고 다시 저에게 오겠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다 어디가 있죠? 지금 일산 청설학원에 수백 명이 모여 있는 겁니다. 1, 2학년 때는 내신으로 서술형 암기만 했죠. 깜지학원 돌아다니지 않나요? 그래서 여기서 2번 본문 암기시킨대. 여긴 3번 암기시킨대. 이런 데만 쫓아서 2년 동안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전문용어로 교과서만 달달달 쳐 외운 겁니다. 그런 아이들 수능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정신이 번쩍 들고 2학년 때 이런 얘기를 하죠. 엄마 난 아무래도 정시스타일 같아. 그리고 갑자기 둘러보서 찾은 곳이 접니다. 그리고 왔더니 빈칸 고난도 문제를 풀고 있으니 못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 아이는 불편하고 못 알아듣는 거죠. 한 번만 한 발짝 물러서 생각해 보시죠. 내가 3등급이어도 나는 몇 달 후에 똑같은 시험지를 풀어야 합니다. 어떤 아이는 100점 맞고 어떤 아이는 80점 맞지만 똑같은 시험지를 풀어야 합니다. 수업이 달라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고3에게는 실패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수학이 아닙니다. 수학은 저도 수학을 워낙 못했던 사람이라 압니다. 내가 못 알아듣는데 엄마가 욕심 부려서 어려운 수학학원 보내면 죽어버리고 싶습니다. 하나도 못 알아들을 테니까요. 영어는 다릅니다. 내가 다른 애보다 몇 개 더 틀리는 거고요. 다른 애보다 숙제하는데 좀 더 오래 걸리는 것뿐이죠. 문제는 멘탈이죠. 수업의 내용이 아닙니다. 아니 말로 떠드는데 말을 이해 못하면 걔는 뭘 할 수 있을까요? 이거 냉정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네가 만약 부족하면 여기서 극복하고 그리고 네가 한 단계 더 성장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게 맞습니다. 어려우면 피하고 다른 데 가라. 1, 2학년은 귀엽죠. 도망다니면. 예비고일 아이들, 최상위권 아이들 소문 듣고 저한테 옵니다. 그러다가 이제 운전고가 여기 많다고 들었는데요. 운전고에 제가 지금 한 학년에 7, 80명입니다.
제 수업 들어온 애들 중에 중학교 때 1, 2등 안 해본 애 없습니다. 제 수업 듣는 애 중에 중학교 때 100점 안 맞아본 애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난 영어 좀 하는데 뭐 필요 없는데 한번 떠들어봐 이러고 듣습니다. 그런데 70점, 60점을 받습니다. 황소은이 낸 모의고사, 미니 모의고사로. 그럼 아이는 당황하죠. 그리고 이게 뭐지? 내가 태어나 처음 받아보는 문제 점수인데? 라고 불편할 겁니다. 그때 황소은이 물어봅니다. 교실의 아이들에게 다 맞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옆에서 같은 학교 같은 반 아이가 한두 명이 손을 듭니다. 아이들의 표정은 일그러집니다. 어머니들이 계셔서 표현을 좀 자제하겠습니다. 아이들은 대부분 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는 선택을 하죠. 너는 한 단계 극복해야 된다. 운전거는 만만하지 않다. 중학교 때 공부 잘한 거 아무런 의미 없다. 추억이다. 지금부터 진짜 승부다. 아이들은 듣지 않습니다. 딱 하나 방법을 선택합니다. 내 인생에서 황소은을 지우면 행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동네 보수방을 돌아다니죠. 걔는 2년 후에 나를 만날 겁니다. 그때 물어봅니다. 너 내신 수시가 몇이라고 물어보면 운전고 아이들 90% 고3 때 이렇게 말합니다. 허허 사람 참 알만한 사람이 별걸 다 물어보네. 라고 말합니다. 이게 아이들이 겪는 일이죠. 그리고 돌고 돌아서 겨우 3학년 때 전학이 왔으면 이젠 그거라도 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수능시험장에 들어갈 아이라면. 그게 어려우면 답은 없습니다. 아이가 재수를 결심하지 않았다면 수업이 어려워서 못 듣는다는 건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고3의 자세가 아니라고 봅니다. 두 번째, 재수업을 싫어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얘는 아예 들어오질 않습니다. 지금도 학교 얘기 드나요? 저연고에 모 학생이 있는데요. 1점대입니다. 전교권이고요. 굉장히 실력 있는 아이입니다. 어머님이 설명회를 2번 왔습니다. 제 수업을 듣게 하고 싶어서 아이를 꼬셨는데 말을 들어 처먹질 않습니다. 모시는 놈이. 그래서 심지어 저한테 이거 자꾸 부탁하시면 안 되는데 제발 부탁이니까 우리 아이랑 통화 좀 해달라고. 그래서 하도 간곡하게 2번이나 부탁하셔서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이 녀석이 삐딱합니다. 너 왜 엄마가 들으려는데 안 듣니? 그랬더니 뭐 영어는 뭐 별로 도움이 안 되고 저 혼자 할 수 있어서 한번 와서 공개하려 들어보고 가 이 녀석아. 그랬더니 그럼 내가 한번 들어봐 주지 이러고 왔습니다. 그 아이가 1교시 끝나고 했던 말입니다. 선생님 어떻게 빈칸을 이렇게 풀죠? 저는 너무너무 신기합니다. 제가 한 말이 뭔지 아실까요? 넌 도대체 19년 동안 어떤 삶을 살았길래 이 교육도시 인구 1000만의 이 정말 특례 도시에서 19년 동안 이런 수업을 처음 들어봤다면 넌 도대체 뭐라고 산 거니? 라고 물었습니다. 뻔하죠. 식사동의 동네 학원에서 뭐 한 걸까요? 내신만 달달달 쳐 외웠던 겁니다. 그래서 1점대 받은 아이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의 잠재력을 한 번도 펼쳐본 적이 없고요. 영어 수업이 들을 만한 수업이라는 걸 처음 느꼈다고 합니다. 이런 아이들이 혹시 주변에 있으시다면 교실에 한번 집어넣어 보시면 아이가 제 수업을 듣기 전까지의 모습과는 좀 다른 모습을 보일 겁니다. 두 번째, 어려워서 못 가는 애들은 제가 최선을 다합니다. 나름 아이들과 잘 놀아줍니다. 지금 어머님들이라서 굉장히 자제하고 있는데 헛소리도 잘하고 아이들과 잘 놀아줍니다. 그래서 아이가 불편하지 않게 잘 케어할 거고요. 다만 수업 수준을 낮출 수는 없습니다. 저는 아까도 지금 2학년 어머님들 계시니까요. 이 얘기를 잠깐 해볼까요? 제가 작년에 굉장히 심각한 고민을 했습니다. 24년, 23년도에. 왜냐하면 운전고는 제가 정말 2년 동안 전교 1등이 8번이 시험 보면 8번 중에 7번이 제 교실에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번이 전교 1등을 놓치면 제 인생의 추억적인 순간으로 기억합니다. 그 정도로 운전고는 제가 거의 제 삶에 거의 한 10년을 가까이 제가 했던 반인데요. 작년에 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온 동네 무슨 함량 미달의 중학교 내신 선생들이 모두 다 자신이 운전고 전문가라고 참칭하고 다니기 시작합니다. 이유를 아실까요? 3, 4년 전에 아이들의 내신 선택은 하나입니다. 황승훈 필복식을 듣든지 아니면 포기하고 정시하든지. 왜냐하면 그 올림포스라는 교재에서 시험 이렇게 교재를 보면 책에서 내질 않습니다. 그 책에 그 원저자 논문에서 빈칸을 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그 교재를 달달달 외워도 7, 80점이 나오지 않는 시험이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 짓을 하니 차라리 내가 정시로 뚫겠다. 그래서 아예 내신을 포기해버립니다. 그런데 이제 트렌드가 바뀌어서 작년 제가 10년 내신을 해봤는데요. 운전고. 작년 중간고사 1학기가 역대 최악의 중간고사였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정말 개나 소나 다 맞추는 온 동네 아이들이 다 90점, 100점을 맞는 시험이 돼버렸죠. 그랬더니 아이들이 혼란스러워집니다. 과연 내가 황송의 어려운 수업을 들을 필요가 과연 있을까? 저 옆 동네 갔더니 되게 쉬운데 거기 5명 앉혀놓고 달달달 외우기만 했는데 거기도 95점이 나왔대. 이러면서 아이들이 흔들리기 시작하죠. 그리고 저한테 깜지를 자꾸 외우게 해달라고 이런 요청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심각한 고민을 했었죠. 2가지 고민인데요. 첫 번째, 다시 어려워지면 어쩌지? 아이 인생 갖고 우리가 스릴 있게 살 수는 없죠. 두 번째, 쟤네들 수시는 저렇다 쳐도 정시 어떻게 하지? 350명 중에 20명 정도가 고대 일반 전형의 합격입니다. 2.5 정도. 이건 합격선입니다. 그 20명 안에 못 든 나머지 320명은 어떨 거죠? 2학년쯤 지나고 나서 할 게 없습니다. 내신학원에 수능을 들을 수도 없고 수능 선생은 고3 수업밖에 안 하고
한 1년 정도 쉽니다. 엄마 영어는 혼자 할게. 그리고 나중에 고3 올라와서 영어를 합니다. 6개월 시험 보고 6월 평가원에 뭐 할까요? 원서를 씁니다. 아이는 납득할 수 없죠. 공부를 못해 재수하는 게 아닙니다. 본인이 스스로 납득할 수 없기 때문에 하는 거죠. 이게 계속 악순환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머님들이 내신에 지금 뭐 2학년이니까 이제 상관이 없을 겁니다. 운전고 2학년은 2학년 때부터 EBS 수특입니다. 알고 계실까요? 고3 EBS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1학년은 저도 팀 선생님들이 내신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2학년 때부터는 제가 3시간씩 들어갑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수능 수업과 다를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2학년 때는 그런 동네에 무슨 깜지 학원을 보내는 일이 거의 없을 텐데요. 1학년 때는 아직도 여전히 어머님들이 그런 그 시행착오를 겪습니다. 1.0 아이가 이 교실에 앉아있었던 일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싶고요. 어머님들이 장기 플랜을 잘 짜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결론. 재수업 듣지 않은 두 부류 아이들. 첫 번째, 영어는 혼자 해도 돼. 영어는 들을 게 없어라는 상위권 아이들. 두 번째, 기초가 부족해서 못 따라온다는 아이들. 한 번 더 3월부터 제가 교실에 한번 공개 강의 같은 걸 한번 들을 수 있으니까요. 한번 계기를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징 한 두 가지만 얘기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의 특징을 제가 굳이 말할 필요가 있을까 싶긴 한데요. 그래도 좀 특징적인 게 있어서요. 아까 처음에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제 수업은 전부 다 제가 만든 문제로 수업을 진행합니다. 혹시 고3 지금 EBS 교재 나온 건 알고 계신가요? 아직 안 산 놈 있으면 한 대 이렇게 지워 박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내신에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운전 같은 경우 중요하고서 안 봅니다. 아예.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이 EBS를 이렇게 직접 연기 아니라고 이렇게, 직접 연기도 아닌데 EBS 뭐하러 봐요라고 하는데요. 어머니 잘 들으셔야 됩니다. EBS를 뭐하러 봐요가 아니고요. EBS를 안 하고 다른 걸 할까요? EBS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속지 마시고 EBS 꼭 사서 풀게 하셔야 됩니다. 저도 지난주에 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 주 내일인가요? 내일 모레 교재 수업에 맨 앞부분에 수특 영어에 제가 지금 받은 지 일주일 됐죠? 일주일 동안 그 EBS 수특에 변형 문제를 한 회분을 만들었습니다. 10개짜리 모의고사를. 어제 그저께 이틀 밤새서 만들었습니다. 그걸로 이번 주 수업합니다.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커뮤니티에 있는 싸구려 문제 아니고요. 그래서 그걸로 미니 모의고사 수업을 진행합니다. 이 문제의 퀄리티를 알고 와 대박 쩔어라고 하는 아이들은 제 교실에 있고요. 그게 뭔데? 라고 하는 아이들은 다른 학원을 돌아다니면서 해설 강의 듣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1등급 또는 1등급 노리는 아이들이 있다면 좀 다른 형태의 수업이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고요. 자, 요거 하나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안 들고 왔네요. 주간 교재라는 걸 저는 만듭니다. 주간 교재가 사실상 교재가 아니라 숙제장입니다. 거기 뒤에 보시면 장려되어 있는데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1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자, 어머님들 고3을 관리 얘기를 많이 하죠. 1, 2학년은 그래도 뭐 떼찌떼찌하고 벽에다 붙이고 뭐 붙잡아서 재시험 보고 가능합니다. 고3 데리고 뭘 할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얘 끝나면 과탐 들어야 되고요. 수학을 이틀 가야 되고요. 집에 가서 인강도 들어야 됩니다. 얘 붙잡아 놓고 재시험 보면 어머님들이 아마 전화하실 겁니다. 뭐 하는 짓이냐고 빨리 보내라고 하실 겁니다. 스케줄이 빡빡하죠. 그러면 제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이가 겁을 내나요? 이 아이 태도가 불량하다고 문자 보내면 아이들이 겁을 내든가요? 어머님들만 공포에 휩싸이죠. 아이는 관심도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떼쓰떼쓰 체벌할 수도 없고요. 저희도 방법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기부여 차원에서 주간 교재를 만드는데요. 제 숙제관리 시스템을 잠깐 언급하면 제가 이번 주에 아이들에게 숙제와 과제와 테스트를 내주면 그 아이는 다음 주 주말까지 숙제하는 게 아닙니다. 수요일 밤 12시까지 오픈 채팅방으로 숙제를 올립니다. 그리고 숙제 올리면 저희가 채점하는 게 아니라 그 아이의 숙제나 테스트 결과를, 미니 모의고사 결과를 저희가 데스동의 프로그래머에 보내서요. 그 아이에 대한 분석지와 취약 유형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혹시 수능평가원의 분석지를 보신 적 있을까요? 두세 페이지짜리 그래프 있는 그거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아이들은 그래서 주말에 자기 교재를 받으면 이 교재에는 자기 이름이 써 있습니다. 100명이 모두 다른 교재를 받는 겁니다. 고3입니다. 그래도 공부를 하겠다고 여기 앉아있는 그래도 2, 3등급 받는 아이가 지 하나만을 위해서 만든 주간 교재를 그냥 장롱 받침대나 라면 받침대로 쓰는 미친 아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이름으로 매주 만들어주기 때문에 자기가 취약한 유형을 숙제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이들은 주중에 저희가 관리할 방법이 없죠. 그래서 주중에 수요일 정도에 중간쯤에 숙제 관리를 하게 되면 아이들은 자기의 생활 관리를 선생님의 패턴에 맞춰서 스케줄러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셨을까요? 그리고 그거를 장기적으로 나중에 두고두고 보게 되면 자신의 그래프나 이런 것들에 대한 동기부여가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뭐 단어 시험 당연히 보는 건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지금 밖에 나가시다 보면 바로 보일 겁니다. 지금 요 벽에 붙어 있습니다. 지금 지난주에 99명의 숙제 검사와 테스트 결과 붙어 있습니다. 아이들이 또 인권 침해라고 하도 난리를 쳐서 가운데다 황땡훈 이렇게 해서 가운데를 빼고 붙여놨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숙제를 안 해오면 조교가 문자를,
그리고 2번 안 해오면 제가 문자를, 3번 안 해오면 저와 상담을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하죠. 상담은 그냥 말로 하지 않습니다. 주로 뭐 싸다구를 날리거나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갈구지 않으면 아니 절대 숙제 안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숙제 안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뭘까요? 공부 안 하고 집에 가서 노는 애 없습니다. 선생님, 제가요, 수학하고 어제 과탐 숙제하고 하다 보니까 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합니다. 영어 공부 잘하는 애들은 영어 실력이 뛰어나고 공부 방법이 있는 아이가 아닙니다. 근성 있는 아이고 생활관리가 되는 아이입니다. 그래서 일주일 내내 아이들과 소통하면서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수능이 끝나고 내년 이 자리에서 여기 2학년 어머님들 앞에서 또 이런 거 들이밀고 제가 또 대학 보냈다고 자랑할 겁니다. 그리고 동생 보내주세요라고 할 겁니다. 나중에 결과로 평가를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